최근 들어 인물들의 TMI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은 특정 인물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코난에 나온 인물들의 TMI를 알려드린 영상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알아볼 인물은 궤도키드의 아빠이자 지금의 궤도키드 이전에 활동했던 1대 궤도키드 쿠로바 도이치, 한국어로는 고기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는 최근에 개봉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을 보실 예정이신 분들이나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극장판을 보고 난 뒤 이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쿠로바 도이치의 TMI 첫 번째,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마술사였습니다. 매직 카이토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쿠로바 도이치는 10대 시절부터 뛰어난 마술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술 공연을 다녔고 만 20세에 마술사 올림픽 FISM 대회에서 대상을 탔다고 합니다. 두 번째, 궤도키드의 의상은 원래 마술 공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쿠로바 도이치는 파리에서 열릴 마술쇼에서 프랑스의 대궤도 아르센 리팽을 오마주하여 하얀색의 복장을 준비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팬텀 레이디와 함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버렸고 그때부터 그의 복장은 궤도키드의 복장으로 고정되어 버렸죠. 세 번째, 쿠로바 도이치가 궤도일을 시작하게 된 건 팬텀 레이디 때문이었습니다. 18년 전 그는 파리에서 팬텀 레이디가 활동할 거라는 걸 미리 알아채고 팬텀 레이디가 출몰할 곳으로 미리 가 있었고 그녀를 노리는 괴한들을 피해 그녀와 함께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팬텀 레이디가 더는 궤도짓을 그만했으면 했고 이제 팬텀 레이디를 대신하여 도이치 본인이 궤도인을 하겠다고 했죠. 뭐 이때 도이치가 팬텀 레이디한테 자신의 보석 상자로 들어가라 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솔직히 좀 개느끼했습니다. 네 번째, 도이치에게도 스승이 있습니다. 도이치의 스승은 영국 최고의 마술사라 불리는 제임스 호퍼라고 불린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보석에다가 사진을 넣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죠. 다섯 번째, 키드란 이름은 그의 범죄 번호 1412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원래 그는 궤도 1412란 이름을 불렸었는데 한 추리소설가가 1412를 휘갈겨 쓴 글씨를 보고 키드라고 읽어버렸고 그때부터 쿠로바 도이치는 궤도 키드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쿠로바 도이치는 이 소설가를 자신의 대부란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이 추리소설가는 도일이 아빠인 쿠도 유사쿠, 한국어로는 남건이라고 불리는 남자였죠. 여섯 번째, 현재 죽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쿠로바 도이치는 놀이공원에서 마술쇼 도중에 롤러코스터에 묶인 채로 불타는 폭발물에 돌진해 폭사했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토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받고 아버지는 어떤 수수께끼의 조직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일곱 번째, 코난 원작에서는 많이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우선 이 도이치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던 것은 마술 애호가 살인사건이라는 편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마술 동호회 사람들이 각자 어떤 마술사를 제일 좋아하는지 말을 했었는데 어떤 의대생이 자신은 쿠로바 도이치를 제일 좋아한다 라고 말을 하며 도이치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었죠. 그리고 도이치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이 의대생은 도이치의 아들이자 2대 궤도키드인 쿠로바 도이치였었습니다. 이러고 난 뒤 쿠도 시니치 뉴욕 사건이라는 편에서 한 번 더 도이치는 언급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샤론 빈야드가 말도 안 되는 변장수로 해서 속도 위반에 걸린 쿠도 유키코, 한국어로는 이하연을 구해내게 되는데 이 변장술에 놀란 도일이가 대체 저거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고 이하연이 사실 베르무트랑 자신은 어떤 유명한 마술사에게 변장술을 배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다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유명한 마술사가 바로 쿠로바 도이치였죠. 이렇게 도이치는 언급만 되다가 소년 쿠도 시니치의 몸이란 편에서 직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도이치는 어린 도일에게 자신은 너의 동생이다 라고 소개를 하며 도일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는 어린 도일이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일이가 본인의 아버지인 쿠도 유사코에게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서 낸 거였고 그 수수께끼를 풀면 도이치가 유사코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도이치가 유사코에게 보낸 메시지는 네가 과연 날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의미를 담은 물음표라는 글자였고 그에 대한 답장을 유키코를 통해 받기 위해 유키코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도이치는 유키코에게 유사코의 답장을 어떤 장소로 보내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유키코는 유사코가 이미 답장을 준비했다고 말을 했죠. 유사코의 답장은 당연하지 라는 의미를 담은 느낌표였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유사코와 도이치가 라이벌이란 것이 밝혀지게 됐었죠. 이렇게 3편 정도가 도이치가 코난 원작에서 언급이 됐던 에피소드였었습니다. 여덟 번째, 포커페이스를 잊지 마라 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하지만 도이치가 죽은 이후로 한동안 못 듣고 살다가 카이토가 자신의 아버지의 비밀 공간을 찾아내게 되고 그 공간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담긴 레코드를 하나씩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듣던 중 마지막 레코드를 듣게 됐고 그 레코드에서 포커페이스를 잊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근데 이 정도로 강조하는 걸 보면 도이치가 포커페이스를 안 하다가 누군가한테 크게 돈을 잃어본 적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아홉 번째, 스킨십 진도가 매우 빠르십니다. 이분의 아내분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팬텀 레이디 쿠로바 치카게라는 분이십니다. 이 두 분은 도둑과 도둑으로 처음 만났었는데 이 처음 만난 날에 바로 눈이 맞아서 연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둘이 첫눈에 반하면 바로 사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처음 만난 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키스를 해요. 솔직히 나이 좀 먹을 만큼 먹은 제가 봐도 진도가 저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이 코난 세계관 커플들을 보면 더 기겁할 만한 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참고로 도일이와 미란이는 거의 30년 동안 썸만 타다가 겨우겨우 볼뽀뽀를 했고 인성이와 가영이는 아직 고백도 안 했고 그 어떤 스킨십도 안 했습니다. 얘네에 비하면 도이치와 치카게의 스킨십 속도는 빛보다 빠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열 번째, 리얼 도둑이십니다. 현재 키드로 활동하고 있는 쿠로바 카이토, 한국어로는 고이도는 자신이 원하는 보석이 아니면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거나 그 보석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 의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이치는 그딴 거 없고 자신이 훔친 물건을 암시장에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었습니다. 이러다가 못 판 물건들은 은행에 저장해놨었는데 카이토가 아버지가 훔쳐온 물건들이 아직 남아있는 걸 보고 그 보석들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보여주기도 했었죠. 11번째, 지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코난 원작에서 이 인물의 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준 적은 없지만 매직 카이토에서는 이 인물의 지능을 살짝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궤도롭게 이름을 떨치고 있던 팬텀 레이디도 알아차리지 못한 함정을 알아차리기도 했죠. 그 외에도 여러 마술 트릭들을 외우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남도일, 이상윤과 하인성보다 더 지능이 뛰어난 건 분명하고 어쩌면 세계관 최강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쿠도 유사쿠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네요. 12번째, 변장술로는 세계관 원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코난 세계관에서 가장 변장을 잘하는 인물은 2명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인물들은 베르무트와 쿠로바 카이토입니다. 그리고 이 2명에게 변장술을 가르쳐준 것이 쿠로바 도이치죠. 이 2명은 얼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내는 건 역시 가능한데 이것 또한 도이치에게 배운 것으로 보여요. 따라서 도이치는 이 둘보다 훨씬 뛰어난 변장술과 목소리 변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베르무트와 카이토가 변장하면 코난한테 금방 발각당하거나 하는데 만약 도이치가 변장을 한다면 그 눈치 빠른 코난도 한 일주일 동안은 도이치가 변장한 걸 못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실제로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서 도이치가 변장한 인물을 극장판 끝날 때까지 코난이 못 알아차리기도 했었습니다. 13번째, 신체 능력도 뛰어난 걸로 보여요. 도이치가 팬텀 레이디를 처음 만났던 현장에서 팬텀 레이디는 센서를 피하기 위해 암시 고글을 쓰고 이동했던 반면 도이치는 센서의 위치를 다 외웠는지 고글 없이 살짝 움직이는 것으로 센서를 다 피해버렸습니다. 이후 팬텀 레이디를 데리고 도망치기 위해 팬텀 레이디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총을 든 갱단을 따돌리고 창문으로 탈출을 했었죠. 이렇게 탈출한 다음 허공에서 팬텀 레이디와 만담을 나누고 팬텀 레이디에게 키스까지 하는 등 공중에서 꽤 오랫동안 채공합니다. 이걸 보면 아마 도이치는 중력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겸비한 걸로 보이네요. 14번째, 사실 도이치는 생존에 있습니다. 앞서 도이치가 수수께끼의 조직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다고 했었는데 사실 도이치는 그때 죽지 않고 생존에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생존한 건지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서 아마 추후에 매직카이토나 명탐정 코난에서 생존한 방법에 대해 나올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생존한 채로 도이치는 자신을 이어 궤도가 된 카이토를 지켜봐갔고 어느 날 궤도 코로보라는 이름으로 카이토의 앞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도이치가 코로보로 등장을 했을 때 자신은 도이치의 후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행동이라던가 얼굴이 너무 도이치 같아서 이 인물이 진짜 코로바 도이치인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었는데 이번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이라는 극장판에서 이 궤도 코로보라는 인물이 사실 코로바 도이치였다는 게 밝혀지게 됐죠. 그리고 이 코로보라는 인물이 도이치란 게 밝혀지면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지게 되는데 쿠로바 도이치의 TMI 15번째, 쿠로바 도이치와 쿠도 유사쿠는 형제 관계였습니다. 이건 역시 이번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쿠키 영상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사실 쿠도 유사쿠와 쿠로바 도이치는 형제 관계였고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며 아버지가 쿠로바 도이치를 어머니가 쿠도 유사쿠를 데리고 가며 둘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쿠키 영상을 보니 유사쿠가 도이치에게 자신의 책을 보낸다거나 도이치가 유사쿠에게 훔친 칼을 선물하기도 하고 서로 메시지도 주고받는 걸 보면 유사쿠는 도이치가 생존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도이치가 궤도 키드인 것도 알고 있는 걸로 추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설정이 추가되며 이 형제는 서로의 정체를 안 상태로 쫓고 쫓기는 라이벌 관계로 유지한 변태 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은 제가 영상 하나를 써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으니 더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앞으로 작가님이 이 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써내려갈지 좀 걱정이 되면서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마 코난이 다시 연재를 하기 시작했으니 조만간 이 막장 형제의 설정에 대한 것도 다룰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만화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정도가 대마술사 쿠로바 도이치에 대한 TM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인물은 매직카이토에서만 비중이 있고 명탐정 코난 원작에서는 비중이 없다 싶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TMI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을 보고 나니까 얘도 조만간 명탐정 코난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봤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알아갔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